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9일 정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두 부류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와 대북 관계를 참 잘한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약 40%의 국민이 있고,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 외교도 잘못하고 있고 부동산, 민생, 대북관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 이 6대4의 구도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대북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상황이 그냥 무덤덤하겠지만은 60%의 국민들은 아마 이 뉴스를 접하고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울분을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이런 제목으로 대변을 했습니다. 19살 학생을 속였다가 불신임당한 대한민국 대통령. 속여도 학생을 속였다 이겁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인 학생을 속였다. 어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조갑제 TV가 촬영을 해가지고 새 토막으로 올렸습니다. 그 상황을 요약한 이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사귄 울분을 좀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건강을 해칩니다. 재작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았던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약속의 편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청와대에 반납했다. 고3인 이군은 대통령께서 편지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 며 피살 당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19살 학생을 속였다가 불신임을 당한 것이다. 이군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서 결국 편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에 불과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 편지와 정보 공개 1심 판결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청와대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 흘리던 유족들이 편지를 길 위에 내려놓자 경찰이 이를 주워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군은 재작년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썼다. 청와대는 이 씨가 북경비선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3시간 후 이 씨는 사살됐다. 청와대는 다음 날에야 청와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군에게 직접 챙기겠다고 편지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유족의 전화와 방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정보 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의 일부 공개 판결이 나오자 항소까지 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였다. 이군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의 육사 진학을 포기했다. 어린 딸은 아직 아빠의 죽음을 모른다. 일주기 때 제사도 못 지냈다. 이군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편지까지 썼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지 못하니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한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죽음의 진실을 풀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 씨가 죽은 다음 날 문 대통령은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 이군의 절규에 대해서는 아무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의 종전선언이라는 평화쇼에만 관심을 보여왔다. 19 학생이 이게 나라냐고 절규하지 않을 수 있나?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중동에 가 있습니다. 또 중동에 가서는
대한민국의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선전하고 다닌답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불안전하고 위험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는 완전히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런데 이 이분에 대한 아주 각박한 문재인의 태도와 한번 비교할 만한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선물한 풍산개 새끼 6마리에 대한 문재인의 애틋한 생각, 이건 뭘까요? 국민에 대한 냉혹한 눈초리, 그리고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인류, 반인도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써야 할 아들뻘 되는 독재자가 보내준 풍산개 새끼를 그렇게 자식처럼 키우고 그리고 귀여워하고 그러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수시로 누구한텐가 보고하고 있는 문재인. 도대체 이 문재인이 외교를 잘했다, 대북관계를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는 40%의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존재의 의미는 헌법 10조에 들어 있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신성한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의 행동은 헌법 10조 위반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국군 통수권자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는 뭘까요? 김정은에게 굴욕적으로 대하고 국민에게 험악하게 대하는 문재인의 영혼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혹시 김일성의 악령이 문재인의 영혼을 접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의심을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청와대, 민주당, 국정원에 그 한복판에, 그 정신의 한복판에 김일성의 악령이 깃들고 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문재명 정권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팔다리가 다치면은 그냥 수술해서 고치면 됩니다. 정신이 망가져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은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관리하는 국정원, 여당, 청와대에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매개로 해가지고 김일성의 악령이 들어와 있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면은 오는 3월 9일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정은의 대리를 뽑을 것이냐?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뽑을 것이냐? 대한민국의 존재의 의미인 개인과 자유를 포기할 것이냐? 엄청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선거라는 것을 어제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세계에서 어느 나라 정부 관청 앞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